일부 알차게 만들어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블리 우블리와 오늘도 함께할게요. 리버라이드의 우아미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그동안 가졌던 궁금증 해결하시는 방법, 또 우아미 이사와 소통하는 방법,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6번입니다. 먼저 이사님께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서울 집값 오르는 게 뭐 그냥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경제 뭐 전반적인 이슈와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사님 시각이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한 것이 집값이 될 텐데요. 집값을 얼마만큼 정확히 예견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산이 오르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정부의 정책도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요. 그렇게 단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큰 흐름 속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집값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내릴 거라고 예견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바닥이다 라면서 더 오를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이 서울의 집값이 그리고 한국의 집값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먼저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집값 지수입니다. 예, 집값이 이제 얼마만큼 올랐는지인데요. 이 최근 시점으로 해서 2018년 말 기준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18년 1년 동안에 이 각 나라별로 얼마만큼 올랐는지에 대한 그런 비교 도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집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미널, 그 명목 지수인 그런 숫자상의 집값이 아닌 물가를 대비한 진짜 분석을 할 때 쓰는 그런 진짜 집값. 네. 그 영어로도 이제 리얼 하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집값입니다. 근데 이 국가별로 비교한 표인데 이 국가가 60국가입니다. 60개국인데 혹시 앵커님 이 서울 정말 2018년도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60개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집값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자료를 안 본 상태인데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위권이라고는 예상이 되고 한 5, 6등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네, 5, 6등 정도만 여기 정도가 이제 될 그쵸? 텐데 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서울의 집값 2018년 1년 동안의 서울의 집값은요. 바로 이 수준입니다. 네, 60개국 중에서 한 중간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숫자로 본다면은 한 3% 정도. 3%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물가를 대비한 그런 진짜 집값이라고 실질 주택 가격 지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0.5%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로 1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 그리고 홍콩, 그리고 중국, 그리고 독일까지 해서 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오른 것으로 5% 정도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던 1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국가는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8% 정도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값이 정말 2018년도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3% 수준으로 좀 중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집값 같은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같이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값을 예견을 할 때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볼 때는 좀 미국 시장을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집값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볼 때는 이 미국 시장을 보는 것이 이 미국의 지표가 선행 지표로서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집값 최근에 한 1년 반에서 2년간의 미국의 집값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케이스 실러 지수 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집값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2018년 1월부터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입니다. 현재 시점까지 어떻게 움직이었는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요. 2018년 1월부터 급등기였습니다. 네, 미국도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7, 8월 정도의 고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뭐 9월, 10월에 좀 기간 조정을 거쳐서 살짝의 하락 조정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 1월에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많은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은 뭐 알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굉장히 큰 2018년 1월부터 큰 그런 상승세를 이뤘다가 2018년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10월, 11월을 거쳐서 한 12월부터 좀 조정 기간을 거친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거랑 비교해 본다면 거의 똑같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이 이런 것을 살펴본다면 꼭 9.13 대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대세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시장도 이러한 흐름세를 다 이제 흐름세를 안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9.13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너무나 급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갈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면 더욱더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전 세계의 주택을 선도하는 이 미국 시장 좀 더 큰 흐름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10년간 미국의 주택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는데요. 역시 케이스 실러 지수입니다.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좀 하락장이었고요. 2012년에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도 이 미국 시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근데 쭉 상승이라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볼 수 있겠고요. 뭐 등락은 있으나 이 상승하는 이 트렌드, 이 추세는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 추세선은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전에 살펴본 그 2년간, 1.5년에서 2년간의 이 미국 시장도 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8년 초에 급등했다가 조정기를 거쳐서 저점을 찍고 지금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긴 시기를 속에서 보면 이 조정기를 거쳐서 2013년도 중반에서 2014년도 초반 고쯤에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긴 시계열 속에서도 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대세 흐름 속에서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실질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PIR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IR은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그 중위 집값을 애니얼 인컴으로 그 연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연소득은 디스포절 인컴이 되기 때문에 세금하고 이 사회보장금을 다 이제 제한 그런 실제로 저금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눈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IR은 통상 내가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은 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PIR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 네, 21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21위가 되겠고요. PIR 지수는 20.67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금 내고 사회보장금 내고 그리고 실제로 저금할 수 있는 금액을 꼬박꼬박 저금했을 때 20.67년이면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67인데 1등, 2등, 3등을 보면요. 1등 홍콩, 네, 대망의 홍콩인데요. 49.42입니다. 한 50년은 돈을 저금을 해야지 이제 살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그리고 샹하이까지 보시면 다 이제 40년 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PIR, 즉 이 소득 수준 대비한 집값이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게 아주 심하게 어렵지만은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도시들하고 비교한 것인데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뒤처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이 광역시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도권까지 다 했을 때 경제 규모면에서 보면 한 4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울이 될 테고 뭐 5대 도시, 6대 도시를 얘기할 때도 항상 들어가는 도시가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PIR이 21이다 하면
그렇게 비싼 것만은 아니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서울의 집값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꼼꼼히 따져본다면 조금 더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예상을 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PRR, 이 월세 대비한 그 집값 지수도 알아보면서 이 서울의 물가와 그리고 얼마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다른 나라도 비교하는 표들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같은 내용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범위를 좁혀서 이사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투자처도 이어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에서 도보 5분,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9층 건물 내 6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4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실투자금 약 4,40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3천만 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7천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1억 3,4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통 송파구 정보를 들어보실 때 잠실 인접하다, 잠실 권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곳은 잠실역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사님,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포인트를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상 이 잠실역 주위로는 정말 상권하고 그 업무 빌딩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잠실역 바로 옆에는 이러한 다세대 주택이 없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소한 그런 잠실역에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모든 그 1, 2인 가구들이 요즘 선호하는 그런 조건들을 모두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세권, 바로 앞에 스타벅스 있고요. 버거킹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속리단길이라는 그런 아주 핫한 상권이 바로 그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수세권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수세권입니다. 말이 좀 비슷한데요. 수세권, 석촌호수에서 도보 10초 거리 나가면은 바로 이제 석촌호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그 이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숲세권이죠. 석촌호수의 그 산책로 그리고 올림픽공원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소형, 초소형 주택을 이제 선택할 때는 이 업무 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업무 수요 집약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잠실역 인근이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 도보 3분에서 5분 거리에 있겠고요. 잠실역에는 각종 대기업들 다 있습니다. 관공서도 인접해 있으면서도 또한 이제 전철을 이용하시면은 테헤란로라도 3정거장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6정거장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우 수요가 확고하게 이제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권 수요 정말 핫한 속리단길에 위치해 있고 방이동의 먹자골목도 도보권이면서 이 잠실역 상권, 제2롯데타워 안에 있는 그런 상권들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입지까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잠실역 2호선 그리고 8호선을 쓸 수 있는 잠실역에서 한 도보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작년 12월에 개통이 됐죠. 그 송파 나루역에서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 수요가 집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 SDS를 필두로 해서 쌍용, 한라건에서 그리고 쿠팡까지 대기업 수요, 재기업 수요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보 7분 거리 안에 전부 다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롯데타워라는 대단한 그런 상권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트, 몰, 백화점, 그리고 영화관, 아쿠아리움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송파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업무도 편하게 볼 수 있고 석촌호수 있으면서 방동 먹자골목까지도 되어 있으면서 올림픽공원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입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블 역세권을 넘어서 트리플 역세권까지 이용을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이래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호재로 이어가 볼게요.
네, 일단 잠실의 아주 대대적인 그런 호재가 바로 이 국제그룹복합지구가 될 텐데요. 국제그룹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는 있었지만 이제는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이 되었고요. 105층짜리 업무 빌딩, 초대형 업무 빌딩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업 시설과 그리고 교통 인프라들이 몰리면서 뭐 마이스 산업단지도 들어오는 그런 대대적인 사람들을 모아 들이는 그런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사업지라는 측면에서 집값 상승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많은 유동인구와 그런 인구들이 몰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통 호재도 이제 같이 들어옵니다. 예, 영동대로 이 630m 이 지하 공간에 6층짜리 지하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 규모로 본다면은 이 잠실 종합운동장에 야구장이 30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규모이고요. GTX A노선, C노선 그리고 위례신사선 그리고 동탄 삼성 그 라인까지도 전부 다 들어오는 교통의 메카로 다시금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 위 지상 부분으로는 이제 공원과 광장이 펼쳐지는데 서울 광장이 한 2.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매물 바로 앞쪽으로 한 도보 한 4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요. 바로 이 송파 KT 자리입니다. 이 송파 KT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파 KT가 나가면서 이곳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소피텔 이쪽에 사실 이 잠실 부분에 호텔이 그 잠실 롯데호텔 말고는 최고가의 호텔 말고는 이렇게 많이 없는 상태인데 또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소피텔이 들어오고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같이 들어오는데 본 매물에서 도보 한 4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잠실의 관광특구 본 매물 바로 옆에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실 역세권 주택입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건물 9층까지 지어집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바로 이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롯데타워 그리고 석촌호수의 뷰가 펼쳐지는 그런 정말 뛰어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숲도 굉장히 우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석촌호수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매달 그런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기 있는 건물입니다. 2019년 12월 올해 준공 예정이 되겠고요. 9층 중에 6층 지금 말씀드립니다. 총 세대수는 32세대가 되겠고요. 뭐 엘리베이터, CCTV, 뭐 내진 설계 다 되어 있으면서 뭐 1, 2인 가구에 특화된 그런 풀옵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정말 도심 속의 역세권이면서 수세권이면서 스세권이면서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 잠실역을 도보로 쓸 수 있습니다. 3억 4,400만 원 되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만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이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4,400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져오신 곳 모두 만나봤습니다. 우아미 이사의 무료 세미나 준비해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실투자금 5천만 원 이하 핵심 투자처 바로 알기는 7월 16일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1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이 복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분이 보양식처럼 든든한 정보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위버라인의 김규현 이사, 차영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